이제 저와 물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그래프가 지금까지 VT 그래프 많이 다뤘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알면요. 기울기는 결국 가속도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넓이는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 이제 FT 그래프를 우리는 이제 확인했었고요. 넓이가 충격량, 그럼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그래프가 등장하는데요. 힘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10N의 힘을 5kg에 지금 쭉 움직이면서 똑같은 동일한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힘 말고 질량 아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알았으면 이제 VT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그릴 수 있을 거고요. 1초에 2씩 속도가 증가하니까 1일 때 2, 2일 때 4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이걸 직접 찾아보면 일단 1m 위치 간 거 생각해보면 1초일 때 정확히 넓이가 1이에요. 그래서 1m 위치 움직였을 때 시간은 1초가 걸렸을 거고 그때 속도가 2m/s. 4m 움직였으면 2초일 때 4, 3초면 6m, 그리고 4초면 8m, 그리고 그때 간 거리가 9, 16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한 이유가 뭐냐면 힘 위치 그래프, 그러니까 아까 VT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A, 넓이가 간 거리 나타내고요. FT 그래프에서도 넓이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 fx 그래프도 이 면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가 각각 뭘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속도가 2m/s고요. 그리고 4m 움직였을 때는 속도가 4m/s고요. 9m 움직였을 때는 속도가 6m/s예요. 그리고 16m 움직였을 때 속도는 8m/s입니다. 어떤 걸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속도가 2배가 됐을 때 넓이는 4배가 됐어요. 그리고 속도가 3배가 됐을 때 넓이는 9배가 됐고요. 속도가 4배가 됐을 때 넓이는 16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결국 위치 변화 그리고 곱하기 힘, 이게 이제 뭘 나타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속도의 제곱과 관련된 값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힘을 주고 있고요. x만큼 움직였다라는 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v가 됐을 때 그때 간 거리가 이제 x라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x만큼 움직였을 때 간 시간을 모르니까 그건 이제 임의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밑변 삼각형 넓이니까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우린 보통 힘을 줘서 x만큼 움직였을 때는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에너지를 주고 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움직인 거리, 다시 말하면 일을 한번 구해보면 f는 ma고 움직인 거리는 아까 위에서 나왔던 요거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ma t v 2분의 1 이거 각각 더 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가속도는 여기서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t분의 v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다시 쓰겠습니다. v 2분의 1.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면 t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2분의 1 mv 제곱. 많이 봤던 식이죠. 힘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하는 저 넓이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정확히 말하면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알게 해준다. 이게 이제 힘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면적에 해당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변화해줬다는 건 에너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 행위를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그 힘 곱하기 위치가 에너지를 주는 혹은 받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만 더 다른 상황에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로 올리고 있는데 등속도로 올린다고 했어요.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아래로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등속도, 다시 말해 가속이 0이려면 이 위로 올리는 힘과 아래로 내리는 힘이 정확히 같아야 얘가 가속하지 않고 등속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F의 크기는 mg일 거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 곱하기 높이 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보통 높이를 xy로 생각하면 y인데 보통 물리에서 높이를 헤이트의 약자인 h로도 많이 써서 이거를 이제 h라고 많이 써준다면 우리는 mg h만큼 f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되는지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값인데요. 처음 속도 v0, 낮은 속도도 v0.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에요. 분명히 일은 했어요. 일은 얼마큼 했냐면 요만큼 일을 했어요. mgh만큼 분명히 일은 해줬는데 에너지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됐다는 소리예요. 저장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일을 하면 어떤 물체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가 크다 작다는 결국에 속도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게 크면 에너지가 크고요, 이게 작으면 에너지가 작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해줬으면 분명히 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받았으니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갖고 있겠구나. 그 크기는 분명히 1의 준만큼, 다시 말하면 mg h만큼 에너지를 n1을 받았으니까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 그럼 이거는 높이 있는 물체는 내려오면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높이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리는 행위가 결국에 속도를 나중에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높이 올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는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어떤 물체가 어떤 이런 물체가 있는데 슉 올리면서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지면에 어떤 물질이 놓아서 F를 3mg의 힘으로 끌어올렸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받은 힘은 아래로는 중력 mg일 거고요, 위로는 3mg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위로 알짜힘이 2mg인 알짜힘을 받고 있겠죠. 총 알짜힘이 알짜힘. 그러면 F는 mA 생각하면 3mg 빼기 mg, 이게 총 알짜힘이고요. 여기 F는 ma니까 결국 얘 같은 경우는 2mg는 ma, 가속도가 2g인 그런 가속 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초일 때 2g씩 커지는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t초가 지나면 2gt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겠죠. t초가 지났을 때 높이가 y까지 올라갔다면 그때 속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때 y 움직였을 때 그때 시간이 t라고 한다면 시간이, 그러면 결국 이 높이가 이제 y, 넓이가 y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때 속도는 우리 2gt라고 했으니까 t 곱하기 2gt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가 이제 y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는 3mg가 높이 y만큼 움직였을 때 한일의 n 곱하기 거리니까 3mg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중력 포텐셜이 얼만큼 들어가는가 했는데 y만큼 올라갔으니까 중력 곱하기 움직임 거리 하면 mg y만큼 올라갔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운동 해지 얼만큼 증가했냐 라고 한다면 이제 속도가 원래는 0이었는데 속도만 생각해 볼게요. 속도가 원래 0이었는데 속도가 얼마큼 됐냐면 2gt만큼 속도가 늘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에너지는 얼만큼 늘어났냐면 결국 요만큼 에너지가 늘어난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2gt의 제곱만큼 늘어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살짝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요런 관계식 갖고 있거든요. t 곱하기 2gt 곱하기 2분의 1이 y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약분하고요. t의 제곱이 y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t의 제곱이 g분의 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거 살짝 바꾸면 2분의 1 m 4g의 제곱 t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방금 구한 요거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2분의 1 m 4g 제곱 g분의 y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약분 이렇게 해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최종 결론은 좀 이렇게 좀 나눠야겠네. 그러면은 2mgy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F가 요만큼 힘줘서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3mg라는 힘으로 y만큼 움직였으니까 요게 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준다는 행위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를 주는 행위예요.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냐면 2mg 증가했고요. 2mgy 방금 여기서 구한 거. 또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 증가했냐고 봤더니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mgy 증가했습니다. 결국 얘네 둘이 더하면 딱 3mga 나오죠. 3mgy. 결국 한 일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로 전부 갈 수도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을 해주면 걔는 그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일을 하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 형태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형태다 라는 겁니다. 힘을 가해서 움직이며 그래서 일을 하면 이런 말이 빠졌네요. 일을 하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